안녕하세요. 저희는 독립 애니메이션을 만드는 감독들이 모인 컬렉티브 하운츠투스라고 합니다. 저희가 처음으로 시작하게 된 프로젝트는 각 감독님들이 월마다 컨셉을 잡고 달력을 만드는 건데요. 각 감독님의 개성을 볼 수 있기도 하면서 구독자분들 혹은 관객분들이 실용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는 게 무엇일까 하고 고민하다가 시작하게 된 프로젝트입니다. 하운츠투스의 인터뷰도 어느덧 반 정도 남았네요. 앞으로도 2023년 남은 6개월 동안 월마다 각 감독님들의 개성과 작품 분위기를 가득 담은 달력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인스타, 트위터, 그리고 유튜브를 팔로우하시면 달력에 담긴 이야기, 감독님들의 인터뷰 또한 확인하실 수 있으니 구독과 사랑,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6월의 애니메이션 아티스트로 모신 분은 김보영 감독님이십니다. 그리고 저는 인터뷰를 맡은 휘린입니다. 점점 뜨거워지는 날씨와 함께 시작되는 핫한 6월의 달력을 그려주신 김보영 감독님의 하운츠투스 6번째 작가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와, 먼저 박수하고. 감독님의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보영이고 2013년부터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있습니다. 보여주신 6월의 달력은 굉장히 강렬한 색감이 인상적인데요. 사람들 사이로 원숭이 한 마리가 보이네요. 어떤 의미를 담아서 그리신 걸까요? 사실은 제가 되게 약간 거창하게 써놓긴 했는데 네. 그냥 제가 좋아하는 색을 넣어서 그냥 단순한 의미예요. 그냥 같은 사람인데 여러 가지 색깔이 있잖아요. 그림에. 그런 여러 가지 모습 모두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습이라는 걸 인정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린 건데요. 보통 이제 경험이 좀 쌓이고 막 그러면 점점 한 일정한 타입 안에 누군가를 가두려고 하잖아요. 해요, 저는. 하잖아요가 아니라. 네. 그래서 약간 자기 반성의 의미로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강렬한 색감 이런 거 이제 6월이 계절이 바뀌는 시기니까 날씨가 좀 다소 변덕스럽고 그런 부분이 좀 닮은 것 같아서 이제 이런 방향으로 적어봤어요. 이 원숭이는 왜 그리신 건가요? 그냥 궁금해가지고 여쭤봐요. 이것도 그러니까 색깔 한 사람 안에 여러 가지 이제 색깔도 있고 여러 가지 성질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동물적인 면도 있잖아요. 우리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 좀 포함시키고 싶어서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동물도 좋아하고 그게 산만하죠. 아닙니다. 동물을 좋아하시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뭔가 최근에 느끼신 것들이 많은 것 같네요. 그리고 최근에 만든 단편 작품 버킷이 다양한 곳에서 상영 및 수상을 하고 계시다고 하네요.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뭔가 많은 사람들이 등에다가 이제 양동이를 하나씩 메고 다니는데 이런 등에 업고 살고 있는 불편한 기분을 같이 나누는 그런 기분이 든다고 다른 감독님이 얘기를 해주셨어요. 다양한 사람들에게 다정한 위로를 주는 작품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상하신 관객의 반응이 있으셨나요? 혹은 작품을 완성하신 후에 하고 싶으신 대화가 있으셨을까 싶어서. 특별히 이런 대화하고 싶다라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작품 만들 때마다 확실하게 잘 모르겠어요. 제 작품에 대해서도 그렇고 반응도 어떨 것이다 이런 예상을 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항상. 근데 그냥 좀 공감할 수 있고 나 이런 기분 알아. 이런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 정도 느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GV 같은 거 하거나 리뷰 같은 거 읽을 때 그런 반응들이나 해석하는 방식이 좀 다양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살아온 역사가 다 다르니까 당연한 반응이겠지만 그걸 듣는 과정들이 재밌고 그런 반응들로 작품을 함께 완성하는 기분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끌어내려면 제 스스로 좀 더 세심해지려고 노력도 하고 관찰도 공부도 더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2013년부터 시작을 해서 작업을 꾸준히 해오셨고 다작을 연출하셨는데 참고로 감독님의 초기 세 작품은 제목이 뭐죠? 아프지 않아, 흉내, 먹이입니다. 네, 이 작품 어디서 볼 수 있나요? 네, 퍼플레이, 퍼플레이 김보영 단편선에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네, 또 어쩌다 보니 영업을 하고 있지만 저도 따끈따끈하게 잘 보고 왔고 감독님의 초기 작품들이 궁금하신 분은 퍼플레이에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전 작품들에 비해서 버킷은 나와 이어진 관계들이 확장이 되어서 우리가 속한 사회를 보여준다고 생각이 드네요. 혹시 특별한 계기가 있으셨는지, 만들 때 어떤 계기가 있으셨는지 궁금해요. 어, 계기 처음에 이제 시작한 거는 우리 휘린 감독님은 이미 들어서 알고 계실 거예요. 저희 덴마크에서 엄청나게 반복하면서 연습했잖아요. 발표할 때. 네. 그래서 아마 알고 계실 텐데, 제가 한참 이제 일할 때 좀 노동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맨날 이거 너무 티내는 것 같아서 좀 창피하긴 한데, 그때는 일을 되게 열심히 했고, 그 일하는 시간도 굉장히 길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영상을 하나 접했는데 살아있는 개를 파는 그 해산물이라고 표현하면 너무 잔인하네요. 갑자기 그 꽃게 크랩 개를 파는 자판기에 관한 영상을 보게 됐어요. 다큐멘터리인지 아니면 뭔지 모르겠는데 약간 짤처럼 짧게 올라온 영상이었어요. 근데 그 영상 보고 처음엔 되게 부정적인 시선으로 너무 놀래기도 했고 이상한 기분부터 들었는데 근데 이상하면서도 이제 그 개와 제가 좀 연결이 돼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이 개가 나갔다 약간 이런 그래서 이제 그 기계 안에서 사람들이 이제 픽업해주기 기다리는 그 기계 안에서 픽업해주기 기다리는 인물에 대한 아이디어까지 가게 된 것 같아요. 이런 경험을 하면서 그런 경험이 이제 이야기를 만들고 싶게 만든 것 같아요. 맞아요. 저희도 개 자판기에서 판매되는 개의 입장에서 생각이 들기도 네. 하고 그 영상이 어느 나라 영상이었지? 약간 아시아 쪽 영상이 아니었나 싶어 가지고. 맞아요. 아시아인데 저 정확하게 국가는 잘 생각이 안 나요. 근데 아시아 영상. 좀 약간 오래된 영상이라고 기억되거든요. 살아있는 개인데 이제 그걸 이제 겨우 살아있게 하려고 이제 온도를 막 맞춰가면서 살려놓는 게 너무 잔인한 거예요. 그 기계 안에서. 그게 좀 충격적이었어요, 처음에는. 지금도 물론 충격적이지만 이제 그 경험이 이 작품을 만들어주긴 했죠. 뭔가 영상을 보고 영감을 받아서 작업을 하신 거네요. 레버도 그렇고 버킷에서 전 대사가 좀 인상적이었는데 약간 기계같이 얘기를 하는 인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부러 그렇게 연출하신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유가 뭔가요? 그렇게 느껴지셨으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그런 의도를 잘 모르시고 이제 접하신 분은 왜 이런 걸 AI처럼 되게 편하게 작업하려고 이거 AI 쓴 거 아니냐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근데 저는 처음부터 이제 일부러 그런 의도를 겁니다. 하고 한 거거든요. 그 분위기를 맞추기 위해서. 근데 특히 이제 이번 작품이 지난 작품들보다 대사가 좀 많은 편이었는데 왜냐면 이제 그 인물의 반응들도 이전 작품보다 훨씬 다양한 상황 안에 있고, 그럼에도, 조금 전체적인 분위기는 건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이랑 거기 배경 세팅이랑 그런 분위기를 다 생각해서 이제 기계적으로 안드로이드처럼 말하게 하고 싶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잘 전달됐으면 다행이네요. 그리고 이제, 사실 제가 이제
사람 같다기보다는 이제 일하고 사람들 만나면서 가끔씩 제가 로봇 같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오히려 그렇게 표현하는 쪽이 더 현실적이고 노골적인 표현이지 않나 생각도 했고요. 그리고 평소에도 이제 대사의 감정을 너무 담는 작품들 좀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취향으로 집중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방해가 되는 느낌이 들어서인 것 같아요. 다른 영화들 감상할 때도 이제 그런 분위기를 선호하기도 하고. 뭔가 그 두 작품에서도 공통적으로 사람들이 부품이 돼서 어떻게 보면은 소모가 되는 것들을 그려내신 것 같아 가지고 이게 저는 그 대사도 그렇게 기계적으로 얘기할 때 '완전 찰떡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봤던 기억이 나네요. 다른 영화들 감상할 때 그런 대사와 분위기를 선호한다고 하셨는데 어떤 작품들이었나요? 그런 기계가 분위기를 보고 제가 좋다고 생각했던 건 아마 혹시 보셨는지 모르는데 랍스터라는 영화 보셨나요? 랍스터 보면은 이제 사람들이 근데 제가 듣기로는 그 감독님이 아니라 감독도 뭐 그 배우들한테 이제 디렉팅 할 때 약간 그런 식으로 의도를 한다고 들은 것 같거든요. 나중에 이제 제가 마음에 들어서 이제 찾아보니까 인터뷰 찾아보니까 그렇게 연출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찰떡이더라고요. 그런 작품 분위기랑 작품 주제 같은 게 너무 잘 맞아가지고 그런 부분 좋았어요. 감상할 때. 그런데 이제 뭐 작품 만드는데 영향을 줬다라는 쪽은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영향을 받았다 아니면 뭐 작품 만들 때 어떤 계기가 되는 거는 주로 영화도 영화인데 이제 주로 아이러니한 상황들 제가 목격하거나 경험하거나 할 때인 것 같아요. 아이러니한 상황. 뭐 최근에 혹시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있었나요? 최근은 없었어요. 최근은 제가 최대한 평화롭게 살고 싶어서 모든 것을 그런 기회들을 다 차단하고 있습니다. 역설적인 상황에 나를 안 놓고 싶어 하는. 네. 이제 그리고 작품도 그런 거보다 좀 쉽게 가려고 네. 좀 평화롭고 이지고잉. 네. 질문을 이어서 하자면 감독님의 작품들을 보면서 저도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내 양동이에 있는 거는 뭔가.' 하고 그래서 작품을 보는 다른 분들도 저와 비슷하게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고 저는 작품 보면서 주인공의 심리 묘사도 인상적이지만 사실은 저는 감독님 예전에 피칭할 때도 그렇고 작품에 등장하는 개그 요소 완전 팬이에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뭔가 엉뚱하면서도 제 취향 저격이어 가지고 같이 작품을 보던 사람들도 반응이 되게 좋았던 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감독님의 연출을 할 때 어디서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시는 거지? 그리고 약간 머릿속이 궁금해지는 그런 개인적인 감상 얘기들입니다. 네. 저 평소에 별 생각 없어요. 그리고 되게 사소한 생각하는 걸 좋아해요. 막 거창한 생각하는 거. 오히려 어렸을 때 더 거창하게 막 생각했던 것 같은데 인제 지금도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달라지고 있는데요. 이제 그런 생각들 평소에 인제 메모도 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럴 때 인제 제가 해소하지 못하는 부분을 이제 메모나 인제 작품으로 만들어서 해소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외에는 제가 항상 걱정을 하는데 걱정하는 버릇이 있는데 걱정거리가 없으면 스스로 만들어서 막 걱정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이제 걱정을 하다가 혼자 힘들어질 때까지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이러지 않을까? 저러지 않을까? 뭐 이럴 때 왜 그랬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특히 '이럴 때 왜 그랬을까?' 거기까지 가면은 힘든 시간이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네. 왜 그랬을까? 약간 후회. 그리고 이렇게 할 걸, 이런 생각. 예, 근데 주변에 이제 물어보면 그런 분들 꽤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약간 간단하게 말하면 이불킥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왜 그랬을까? 그런 거. 그리고 또 다른 거는 동물 생각, 맛있는 음식 생각, 덕질 관련.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점점 더 단순하게 이제 생각을 비우는 거를 집중해서 하고 있어요. 좀 건강해지고 싶어서. 건강이 안 좋으신가요? 어떠신가요? 건강 어떠신가요? 아니요, 아니요. 몸도 그렇고 정신도 그렇고 좀 건강해져야겠다 좀 생각하는데 이제 갈수록 단순한 게 건강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비우고 먹는 것도 좀 단순하게 가야 되는데 포기가 안 되네요. 먹는 거는. 맛없으면 화가 난다고요. 맞습니다. 아니, 저도 요즘에 자꾸 막 맛있는 거 막 계속 찾고 있어가지고 되게 네, 간단한 평생 방법으로 엄청 행복해질 수 있잖아요. 방법인데 감독님 덕질은 뭐 하세요? 덕질이요. 일부러 그 대답 안 했는데 딱 집어주셨네요. 저 덕질. 꼭 대답하기 싫은 거 또 물어본다고. 네, 덕질. 최근에 이제 누구라고까지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꽂힌 가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최근엔 공연도 가기도 했었고요. 예, 더 자세한 것은 개인적으로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해요. 아, 최근에는 네. 파벨만스라는 작품 봤는데 거기에서 아직 그러니까 상영하면은 한번 보러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술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대사들이 참 작업하는 사람들은 공감할 만한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갑자기 오지랖을 요즘 부리고 영화를 많이 있어요. 못 봤어요. 아니, 추천 좋아합니다. 감사합니다. 맞아요. 저도 맨날 작업실에서 내가 지금 몸에서 곰팡이가 나게 생겼는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약간 충동적으로 계속 영화관에 가서 그래 이거야 라면서 막 음, 보고 오고 그러면서 그런 데서 영감을 많이 받으시는군요. 오히려 영화관을 자주 못 갔었는데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진짜 그 생각이 네. 드는 거예요.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좋아하는 것도 못 보고 이러고 지내나 싶어가지고 제일 바쁠 때 영화관에 계속 자주 갔던 약간 기억이 나네요. 뭔지 알 것 같아요. 네. 뭔가 필사적으로 더 붙들게 되는. 맞아요. 맞아요. 그거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전에 티셔츠 만들어 주신 거 생각나네요.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라고 타이핑 되어 있는 티셔츠 제가 직접 제작하셔 가지고. 예. 맞아요. 이실 직고 감독님께 죄송하다는 얘기를 드리자면 그 티셔츠를 제가 강매시켰거든요. 감독님 티셔츠 무조건 이거 사가시라고 그러고 돈을 받아냈어. 그러고 나서 집에서 계속 후회가 되는 거예요. 막 이렇게 하지 않았어야 될 목록들이 이제 하나둘씩 떠오르잖아요. 그때 감독님한테 왜 그러네요. 그랬지? 그냥 드리면 되는 건데 왜 기어코 팔았을까? 뭐 이러면서. 그래서 그 아닙니다. 감독님이랑 같이 나눴던 티셔츠에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라고 써 있어요. 내가 누리고 예, 만다 막 맞아요. 이러면서. 음. 그래서 갑자기 왜 생각났냐면 제가 막 그걸 마음에 담아뒀다기보다 바로 그저껜가 제가 이제 여름옷하고 겨울옷하고 바꿔서 정리하면서 그 티셔츠가 딱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 맞다. 이런 게 있었지.' 하면서 감독님 안 입으셨죠? 여 아니요. 인제 여름옷이니까 한동안 몇 개월 있었잖아요, 안에. 그래서 기억이 완전히 없었던 거예요. 제가 원래 기억력이 별로 좋지도 않고. '이런 게 있었어.' 하면서 인제 옆으로 빼놨죠. '이거 입어야지.' 저희가 그 이제 4년 전에 레지던시에서 만난 분들끼리 1년에 한 번, 한 크리스마스쯤이나 봄쯤에 한 번 만났는데, 그때 이제 같이 티셔츠 나눠 입었었거든요. 근데 저는 2년 전까지는 진짜 악에 받쳐서 내가 누리고 만다 이러고
입고 다니다가 지금은 창피해가지고 못 입고 있어요, 밖에서. 그 동미린 감독의 흑역사네요. 티셔츠가. 생각이 계속 바뀌더라고요. 내가 왜 이러고 다니지? 맞아. 맞아. 생각 진짜 빠르게 바뀌어서 뭔가 함부로 행동을 못 하겠어, 이제. 무서워요. 맞습니다. 네. 이따가 그 생각 관련해서도 얘기를 좀 더 나눠보려고 하고요. 직장을 다니셨고 작품을 하신 걸로 그때 얘기를 하셨던 것 같은데 애니메이션을 시작하게 되신 계기가 있을까요? 네, 계기는 있는데 그렇게 특별하진 않고 재미는 없는데 대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어렸을 때도 그랬고 평소에 계속 그림 그리는 거 그리고 영화 보는 거 좋아했었는데 이제 한 단편 영화제에서 독립 단편 애니메이션 보고 좀 그런 게 있다는 것도 그 당시에는 몰랐어요, 사실은. 뭐 이런 단편 애니메이션인데 또 독립 애니메이션 이런 게 있다고 이러면서 봤는데 그 보고 나서 뭐가 두근거리고 흥분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저한테 제가 가까운 친구 중에 저한테 이제 제가 그린 그림이나 글 같은 거 이제 제가 막 쉐어하면은 그런 거 그냥 이렇게 두지 말고 애니메이션 같은 거 만들어 남겨봐 막 이렇게 제안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이제 영화 쪽을 전공한 친구인데 그 말에 제가 조금 용기를 내서 만들게 됐어요. 근데 그 전까지는 제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못하고 이제 그냥 너무 좋아 이 생각만 막연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를 설마 직업으로 삼을 수 있는 영역이다라고 생각도 안 해봤던 것 같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이제 직장 다닐 때는 굉장히 시간이 없었어요. 거의 막 15, 18시간씩 막 일하고 이랬어, 하루에. 그래서 매여 있는 편이었는데 이제 그때 잠깐 이제 일을 쉬는 타이밍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아니면 할 수 없다 이런 생각으로 이런 일이라고 생각도 못한 채로 시작하게 됐습니다. 가령 15시간, 18시간이면은 한 네. 3-4시간 빼고는 거의 일만 하셨다라는 얘기인데 안 쓰러지셨었나요, 그때? 저도 지금 생각하면 절대 어떻게 했지 이렇게 생각 드는데 근데 매일매일 그런 거 아니고 이제 거의 일주일에 서너 번은 계속 그렇게 일하고 만약에 이제 하루 그렇게 일했으면 다음 날은 쉬게 해주던가 이래야 되는데 이런 게 전혀 없었어요. 굉장히 타이트하고 데드라인도 매일 데드라인이라고 속이고 네. 그걸 왜 속이는 거야? 그러니까 정말 작업자를 싫어요. 위한 데드라인 속이는 거. 그래서 제가 뭐 만약에 금요일 날 가면서 월요일까지 꼭 해야 돼요. 이래서 토요일, 일요일 밤새가지고 월요일까지 딱 맞춰서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은 수요일이었는데 좀 걱정이 돼서 그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너무 잦아지니까 너무 지치는 거예요. 아니 왜 사기를 마지막에 반전. 네. 완전 아니 얘기를 듣고 보니 버킷의 그 부품이 된 것 네네네. 같다라는 얘기가 네. 이제 좀 공감이 실감이 더 나네요. 그쵸. 그리고 심지어 제가 갑자기 회사 얘기를 막 하게 되네요. 하나만 더 얘기해도 될까요? 네네 네. 좋습니다. 아니 처음에 이제 인터뷰를 볼 때도 뭔가 이제 인터뷰하는데 바닥에 이제 스튜디오 바닥에 침대가 매트리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왜 여기 있나요?" 물어보니까 이제 소품이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이제 이거는 촬영 소품이라고. 그래서 '아 그런가 보다.' 일을 하다 보니까 거기서 자면서 일을 하더라고요. 거기서 자고 아침에 또 해 뜨면 거기서 또 일하고 집에 못 가면서 막 이러더라고요. 소품이 아니었습니다. 맞아요. 그 직장 이제 취직하시는 네. 분들 면접 보러 네. 가셨다가 매트리스가 네. 있다. 그러면 이제 도망쳐. 네. 심지어 샤워실도 도망쳐. 있어. 네. 그랬습니다. 작업하시는 분들 다 갈려나가면서 작업을 하셨네요. 그쵸. 그 혹시 그때 보셨던 작품 네. 제목은 기억나세요? 제목은 이거 거의 10년 전, 11년 전이라 정확한 제목을 모르겠는데 이게 무슨 양말에 대한 되게 사소한 이야기였어요. 이제 어떤 어린아이가 음. 뭐 밖에서 이렇게 애들이랑 뛰어놀다가 양말이 되게 더러워져 가지고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엄마한테 혼날까 봐
막 전전긍긍하는 건데 너무 표현을 재밌게 잘한 거예요. 그거를 이제 몇 분 동안 이제 끌고 하는데 아주 단순한 이야기인데 연출을 너무 잘해가지고 완전 몰입해서 봤거든요. 막 그림이 특별하고 막 이런 거보다 그런 분위기를 너무 잘 잡은 것 같아서 그런 부분 되게 두근거리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저한테. 저도 아프지 않아 보면서 어릴 때 이가 이제 흔들리고 그런 두려움을 느꼈던 기억이 나도 모르게 떠오르면서 음, 네, 비슷하게 공감을 했던 것 같아요. 어릴 때의 기억이 되게 뭔가 정확하진 않을 수 있지만 그때 감정은 남아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감독님 만드신 작품에서 이제 약간 숨어가지고 이렇게 보는데, 나도 저럴 것 같아. 막 이러면서 생각을 하면서 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어릴 적 기억 중에 굉장히 끔찍한 기억 많지 않아요? 지금 갑자기 다른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아니요, 저 이런 얘기 좋아해요. 네. 그거 뭐, 사실 이 뽑는 것도, 이거 거의 이거 트라우마 남을 만한 경험 아닌가요? 이거 실로, 어렸을 때는 이제 옛날에는 실로, 요즘에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옛날 사람이라가지고. 실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이빨 묶어가지고, 문에다 매달아서 문을 쾅 닫아서 이렇게 뽑는 집이 많았거든요. 그 당시에는. 맞아, 맞아. 네, 치과도 안 가. 생리를 그냥, 생리는 아니고 그냥 흔들리는 이긴 하지만, 그걸 그렇게 뽑는다는 게 그 전까지의 과정이 얼마나 그 기다리는 과정이 얼마나 무서워요. 맞아요, 맞아요. 그걸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어른들은 또 그거 보고 막 웃잖아요. 그게 너무 역설적이네요. 끔찍한 것 같아요. 네, 그 상황이 되게 끔찍한 것 같아요. 음, 그, 그 양말 그거 보면서 애니메이션 보면서 약간 저를 혼날까봐 막 불안한 저 감정 나 너무 느껴진다 이랬던 거 생각나네요. 음, 혼날까봐. 맞아요. 뭔가 이렇게 사실 두려워하는 감정 같은 것도 기억나고. 네. 이 뽑는 게 이제 뭐 잘못하거나 그런 게 아닌데 뭔가 무섭고 두렵고 피하고 싶고 이렇잖아요. 자기 잘못이 음. 아닌데. 갑자기 심각해지네요, 얘기가. 그 감독님, 저희 아까 흑역사 얘기를 조금 했었는데, 어, 감독님이 흑역사라고 언급하신 일화가 있네요.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네. 들려주실 수 있을까요? 저의 흑역사라고 한다면, 맨 처음 이제 애니메이션 만들어서 영화제 돌면서 GV를 하게 됐는데, 이제 뭐, 영화 어떻게 만들게 됐나,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이제 일하면서, 잠깐 쉬면서, 일을 너무 많이 했었고, 뭐 좀 쉬기도 하면서 좀 배워서 좀 업그레이드 하고 싶어가지고 프로그램 같은 거 공부하면서 쉬고 있었어요. 그 전까지 일을 너무 많이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애니메이션 만들었고, 만들고 싶다는 이유 하나로.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걸 계속 할지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그런 질문을 받으니까 제가 막 당당하게 저는 애니메이션이라는 걸 하는 사람입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기가 너무 민망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잠시 하고 싶은 걸 해보고 곧 다시 돌아갈 사람 이제 이런 모드로 지냈는데 그런 상태에서 이제 GV를 참여한 건데 당시 이제 모더레이터가 작품을 어떻게 만들었나 이런 질문을 하니까 원래도 그런 질문 어려워하는데 당황을 했나 봐요 제가 그래서 굉장히 짧게 저 위에 이런 사연 같은 걸 하나도 얘기 안 하고 이제 원래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어쩌다 보니 막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너무 간단하게. 네, 음. 네, 그냥 약간 누가 들으면 야, 뭐 그냥 대충 이렇게 해봤는데 됐네, 막 약간 이런 식으로 들리게 말을 한 것 같아요. 흘러오다 보니 그, 나도 모르게 내 손이 움직이고 그러니까 있더라. 그냥 그렇다고 뭐 작품이 좋았냐 이것도 아닌데 막 그렇게 말하니까 얼마나 웃겼겠어요.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이 그게 아니고 거의 이제 약간 잘 들으면 천재 모드 아닌가요, 위에서 이거? 쭉 말했던 그런 얘기들이었는데 이제 입에서 그런 말이 막 나와버리니까 당황하는 동시에 막 속으로 막 이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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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 이러는데 벌써 혼자 막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네, 그 상황에서 이제 다른 분들은 또 대답을 저는 굉장히 뭐
몇 년 전부터 준비해서 막 이렇게 해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고생하면서 만들었습니다. 막 이러는데 너무 민망한 거예요. 저 혼자서 대충 해봤는데 됐네.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리게 말을 해버렸으니까. 오만 그 자체로 들릴 수 있다. 네, 진짜 꼴불견이었겠다. 막 생각하면서. 네. 발표하는 자리는 원래 힘들어하는데, 그때 생각하면 진짜 아찔해요. 아득해집니다. 지금도, 원래 하고 예. 싶었던 말씀은 무엇이었나요? 원래 이제 그 위에서 이제 쭉 과정 제가 얼마나 힘들게 만들었고, 막 이런 얘기를 다 설명하고 싶었는데, 이거 길어져서도 안 되고, 이제 심플하게 잘 말해야 된다는 생각을 막 하면서 했는데, 저렇게 말이 나온 거예요. 아, 창피하다. 너무 창피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진짜 대충 만들지 않았지만, 작품이 그렇게 좋지 않아서 막 당당하게 얘기하면 창피하지만 정말 열심히 만들었어요. 처음에 너무 좋아했고 만드는 그 과정을. 전에 이제 글로도 썼지만 막 눈 뜨면은 이거 또 해야지 하면서 막 굉장히 즐거워하면서 밥도 막 책상 앞에서 막 먹으면서 막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서 노트북 산 거 배 위에다 올려놓고 막 허리 아프면 배 위에다 올려놓고 누워서 하고 막 이랬거든요. 만들면서. 네, 그런 과정 다 빼고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 이래. 배 위에 올려놓고 작업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 라고 진짜 정리하면. 싫다. 네, 맞아요. 더 열심히 열심히 하는 했다고요. 것도 좋은데 이렇게 좋아하는 거를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즐기면서 하는. 네. 제가 운이 좋은 건지 주변에서 이제 좋은 말 해주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얘기로 이제 조금씩 방향을 잡게 된 게 많은 것 같아요. 이번에 이제 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감독님의 작품은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져서 더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더 힘이 있다는 저거 확신을 못 하겠어요. 왜냐면 제가 다른 걸 안 해봤으니까. 더 힘을 얻는다기보다는 그냥 이제 다른 장르로 이제 어려운 장면, 표현하기 어려운 장면들이 이제 이미지로도 보여줄 수 있고, 소리도 할 수 있고, 이제 또 영화보다는 다른 게, 영화랑은 또 다른 게 이제 뭔가, 그 제한이 조금 영화보다는 좀 더 자유롭잖아요. 제한이 없고. 영화에 비교해서는. 근데 요즘에 좀 많이 달라지긴 하지만. 근데 다양하게 이제 설정이나 뭐 캐릭터 설정이나 배경 설정을 뻔뻔하게 보여줄 수 있어서 그런 점이. 근데 다들 비슷하실 것 같아요. 이런 애니메이션 한다면. 근데 저는 오히려 그 부분이 좀 어려울 때가 있는 게, 뭐 애니메이션인데 이거밖에 못 보여준다고 이런 거 있잖아요. 애니메이션으로만 할 수 있는 그런 연출 분명히 있을 텐데 이렇게까지만 하고 끝을 내도 되나 이런 고민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는 독립 애니메이션을 보면서 뭔가 다들 거대한 얘기들을 하려고 하잖아요. 저도 어떻게 보면은 거대한 얘기를 하려는 사람이라는 생각도 들고 되게 뻔하다라는 생각도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독립 애니메이션이나 다른 장르와는 다르게 이런 작품들은 지극히 사소해서 굳이 얘기를 해야 할까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래서 사람들이 더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감독님 작품 보면서도 나만 이런 걱정이나 어떤 감정들을 느꼈던 게 아니구나라고 공감을 했던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게 또 우리가 하는 작업의 매력 아닐까라는 얘기도 한번 해봅니다. 그렇군요. 죄송해요. 대답을 뭐라고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지금 감독님의 답변이야말로 굉장히 네, 맞네요. 그렇군요. 나오는 네. 나레이션 같은 로봇인가요? 이러면서 또 감독님을 놀려봅니다. 아니에요.
이게 라이브가 아닌 게 너무 다행입니다. 그럼 저는 망해요. 음, 하원주 투수에서 아니, 쫓겨날 수 있어. 아니, 라이브 하면서 너무 실수한 게 많아가지고, 저 한 번은 이제 영화제에서 막 라이브로 Q&A를 하는 게 오 있었어요. 마이 갓. 그걸 막 녹화를 막 하면서. 근데 정말 그 조명이랑 막 카메라랑 그 갑자기 앞에 서는데 너무 진짜 머리가 하얘진 거예요. 맞아, 아무 맞아. 대답도 못하고, 맞아. 예, 아무 대답도 제대로 못하고, 떨다가 내려오는 기억이 있습니다. 아, 너무 싫네요, 진짜. 감독님 혹시 발표하는 건 너무 힘듭니다. 무대 공포증 같은 거 있나요? 저는 있거든요. 있어요. 엄청 심해요. 그리고 공포증이라는 것보다 제가 오히려 막 사람이 엄청나게 많으면 사람으로 안 보이는 것 같거든요. 약간 그냥 여기 덩어리로 느껴지는 것 같은데, 약간, 소그룹 아니면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좀 어정쩡한 그 머릿수 앞에서 너무 긴장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긴장이 맞는지 정확한 표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맞아, 아무 맞아. 생각이 안 납니다. 정말 쉬운 질문에도 답을 못 합니다. 감독님 근데 저희 같이 피칭 하셨을 때는 긴장한 모습을 제가 못 봤던 것 같아가지고 저희가 사람으로 안 정말요. 보였었나요? 뭐 이러면서. 아니요. 그때 모험. 정말 저 티가 안 났나요? 너 정말 떨고 있었거든요. 티, 제 티.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는데. 네. 저는 그냥 그 생각만 나요. 되게 반응이 좋다. 사람들이 감독님 그 작품 속에 녹아있는 유머 코드에 다 빵빵 터지면서 아니 전 세계 사람들이 이렇게 웃길 수가 있는 거야? 대단하다.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같이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머리를 쓴 거죠. 영상을 많이 준비했잖아요, 제가. 그래서 영상으로 좀 이제 대체하고 말을 좀 줄이려고 한 게 통했나 보죠. 그리고 이제 거의 대사를 만들어서 간 것 같아요. 그때 읽으려고. 거의 다 읽었잖아요, 아시다시피. 저 근데 아무 생각도 없었답니다. 기억도 잘 안 나고. 네. 또 겸손하게 얘기를 하시지만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라고 제가 보증합니다. 네가 뭔데 보증해. 우리 감독님도 만만치 않지 않나요? 감독님은 정말 여유 있게 하시던데. 저 근데 이제 약간 동공 계속 흔들리니까 앞에 사람들이 그런 거 있잖아요. 눈빛으로 너 잘하고 있어 떨지 마 이러면서 약간 으쌰으쌰 해주는 게 착한 얼굴. 다 보여서 내가 안쓰러우면서 저 사람들이 고맙고 뭐 어쨌든 그랬습니다. 어, 감독님 애니메이션 아니, 만드는 전체 그 전에 휘린 감독님, 예. 저희 덴마크 얘기 조금만 더 해보자면, 그럴까요? 다시 백투더 우리 덴마크. 자랑할 거 있잖아요. 저희 상 받았잖아요, 둘 다. 맞아. 감독님 그거 안 그래도 우리 그 피팅에서. 여쭤보려다가 음, 이거 또 너무 네네. 또 딴소리 하는 건가 싶어가지고 지금 약간 안 했었거든요. 네네. 감독님 그거 안 뭔가요? 가세요? 아예 그냥 포기한 거? 아, 제가 가려고 할 때 그때 코로나 터져가지고, 미루고 어. 했는데 벌써 지금 4년 됐잖아요. 그래도 남아는 있잖아요. 남아있는데 저거 이제 와서 보고 가야 하나?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와서 모르겠어요. 갈 수 있죠. 그런가요? 그래요? 그러면 어쨌든 그 연락은 혹시 해보셨어요? 우리 코로나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아, 그때, 한두 번 이제 이메일로 주고받고 하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미뤄보자, 좀 지켜보자 하다가 이제 흐지부지 된 것 같은데요. 아, 근데 들으시는 분들은 모르겠다. 이게 이 상을 타면은 그 덴마크에서 이제 레지던시처럼 작업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랑 그런 거 제공해주는 그런 상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마 휘리 맞아요. 감독님 그 또 받으셨던 것 다른 같아요. 레지던시를 갈 수 있는 어워드를 고영 감독님이 받으셨습니다. 그 호응이 좋았던 피칭에 의해서. 네, 그게 바로 버킷입니다. 네, 그것이 바로 버킷입니다, 여러분. 네. 아, 근데 휘린 감독님 타신 거 그거 뭐였죠? 그거 있잖아요. 휘린 감독님도 상 타신 거. 저는 작년에 갔다 왔어요, 그래서. 같은 상이었구나, 그게. 아, 덴마크 아니요, 같은 가셨어요. 건 아니고, 네. 저는 약간 후보도 하나, 상도 한 게 약간 정해진 사람 같이 받았는데, 어, 그래도 감사한 게, 음. 덕분에 다큐멘터리 페스티벌에 갔었거든요. 아, 그 상으로. 가가지고 마켓에서, 예, 예. 음, 저도 코로나 때문에 한 2년 미루다가 이제 더 미루면 나는 이거 못 간다. 그래서 네, 담당자분한테 연락해가지고 네.
나 2년만 좀 미루고 올해는 갈 수 있냐? 올해는 무조건 가겠다 그러니까 그럼 와라. 그렇게 해서 갔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음, 감독님도 한번 얘기라도 해보시면 뭐라도 있지 않을까. 가고 싶으시다는 전제하에. 그래서 저는 거기 레지던시 분위기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가지고 안 그래도 궁금했어요, 저도. 혼자 가도 재밌을까요? 잘 모르겠네요. 거기 가면 또 우리 같이 정줄 놓고 물론 저만 정줄 맞는데 같이 놀 사람들 또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휘링 강무에 정말 재밌게 잘 보내시더라고요. 저도 거기서 그러니까 그 전에 저도 일에 너무 치이고 사람에 치이고 이러니까 레지던시에서는 그런 것들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뭐 일이 뭐가 남겠냐 사람들이랑 춤추고 다녀야지 이러면서 이제 막 춤추고 음, 다녔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더 일부러 정주를 놨던 것 같아요. 너무 그 전에 너무 힘들었는데 레지던시에서 이제 감독님이랑 여러분들 만나면서 좀 약간 전환점 같은 거였어요, 저한테는. 저는 반대로 좀 여유 있게 작업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으로 간 건데 아시다시피 다들 그거 모르는 상태로 간 것 같더라고요. 저도 몰랐고 뭔가 막 계속 피칭해야 되고 연습해야 되고 수업 들어야 되고 계속 이랬었잖아요. 엄청 빡빡했던 기억나네요. 거의 9 to 6가 아니고 9 to 9까지 네. 일하는 느낌. 아니 그거 아니고 진짜 밤까지 했잖아요. 안개 막 내려앉을 때 그래서 집에 가고 레지던시의 부품들이 되었다, 우리는. 그랬네요. 농담입니다. 좋은 경험했습니다. 네. 갑자기 수습을 해본다. 어, 감독님 작업하실 때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어떤 게 있나요? 혹시 뭐 더 신경 써서 보여주고 싶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까요? 음, 제일 좋아하는 과정은 이게 글 쓸 때 처음에 이제 그 배경 세팅하고 이제 글로 막 이렇게 풀 때 그때 제일 행복한 것 같은데 음, 요즘에 조금 그게 예전처럼 잘 안 돼가지고 그게 조금 힘들고 그 예전처럼 안 된다는 게 막 잘 썼다 예전에 잘 썼다 이게 아니고요 이제 쉽게 써졌었거든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쉽게 잘 써졌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되는 것 같아요 옛날에. 음, 그래서 좀 힘들어지고 있고 그냥 작업하는 단계에서는 그 다들 그렇겠지만 채색하거나 그러니까 단순 작업 시작되는 그 단계 있잖아요. 저는 이제 코멘트 달아놓은 게 감독님이 이제 저의 정신이 좋아한다라고 써놓으셨지만 이제 제가 묻고 싶은 건 하지만 감독님의 육체는 뭐 이런. 맞아, 맞아. 근데 몸이 힘든 게 예전에는 이제 몸이 힘들어도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내 정신이 기쁜 일이면 괜찮다 막 이러면서 힘내면서 했는데 이제 나이가 좀 들면서 몸이 힘드니까 정신을 못 잡고 음, 있겠더라고요. 몸이 우선이 되고 있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아까 그 질문에 대답을 드리자면 그 단순하게 이제 할 수 있는 과정을 제 정신이 좋아하는데 어, 편하게 생각하는데 뭐 요즘에는 몸이 좀 건강이 안 좋아진 적도 있고 막 이렇게 되면서 조금 음, 둘 다 힘들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음. 또 좋아하는 단계가 있다면 사운드 제가 소리 이런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소리에. 그리고 남이 잘 못 듣는 소리 같은 거 되게 잘 듣거든요. 뭐죠? 무슨 데시벨이 캐치하고 다른가요? 돌고래인가? 아니 그런 거보다 뭔가 어, 만약에 음악을 듣는다면 약간 이 소리는 이렇게 해서 이런 소리 아니야? 막 이렇게 추측한다거나 아니면 뭐 새소리 들을 때 응. 몇 번 들으면 이 새소리다. 이런 구별하는 거. 약간 절대음감 같은 건가요? 네? 네? 어떤 거요? 절대음감 같이 이 새소리는 저 새소리. 아, 아니요. 그 새덕후처럼. 이 가능할 수 소리, 있잖아요. 네. 그리고 약간 소리 이런 데 좀 예민한 것 같기도 하고. 음. 감독님 그거 좋아하는 것 같아요. 네. 초기 작품 보면은 음악도 직접 하셨던 것 같은데 맞나요? 예, 직접 한 것들도 있어요.
제 동생도 인제 음악을 했어 가지고 제 동생도가 아니라 제 동생은 밴드도 있고 이렇거든요. 동생이 밴드도 하고 아. 노래도 만들고 이래 가지고 동생이 만들어 준 음악도 있고 제가 만든 것도 있고 음. 사운드도 만들었었고 그랬습니다. 감독님도 요즘 그럼 사운드 작업하세요? 음악 만들고 이런 거? 아 이제는 인제 좀 그런 거 손 떼고 전문가한테 좀 맡기면서 하려고 그런 쪽으로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고 제가 물론 하고 싶어요, 좋아하는 과정이라서. 근데 음. 인제 좀 더 작품 퀄리티를 위해서 이제 좀 한 발 물러나 있는 중입니다. 음. 네. 그리고 인제 전문가에게 맡긴다. 네. 전문가에 맡겨야죠. 그래서 음.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마지막에 움직여 볼 때 제가 인제 상상한 대로 잘 움직이고 이러면 뿌듯하잖아요. 음음. 그 과정도 좋아. 근데 말하고 보니까 다 좋아하네요. 저 애니메이션 좋아하네요. 그러니까 보니까 저도 감독님이 좋아하는 게 있다를 계속 반복해서 적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진짜 좋아하는 걸 하는 사람의 마음이 느껴지는 그런 음. 인터뷰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다들 애니메이션 사실 좋아하지 않으면 못하는 거 아닌가요? 이거 할 수가 없는 작업인 것 같아요. 이거 이 노동 시간과 아이 물론 그러니까 네. 어거지로 반복 노동을 하자 뭐 이럴 수는 네. 없으니까. 다른 일들은 힘들지 않다고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네. 오해 없기를. 어 작업하신 작품들을 이제 쭉 봤는데 아프지 않아 같은 경우에는 러닝 타임이 18 분? 네. 지금은 15 분으로 좀 긴 편이고 그 이후의 작품들은 3 분, 4 분, 9분 하면서 짧은 작업들이 또 네네.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작업 시간도 각각 소요되는 시간도 달랐을 것 같은데 일정은 어떻게 좀 돌아갔었나요? 혹시 뭐 그렇게 만든 이유도 있을 것 같고 당연히. 예예. 아프지 않아는 사실 제가 타이밍 조절 이런 거 전혀 감이 없는 상태로 시작한 첫 번째 작품이니까 이제 그 부분에서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확신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인제 호흡이 느린 작품들을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음. 그게 좀 녹아 있지 않나? 그래서 제 기준으로 이제 좀 편한 스피드를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최근에는 인제 좀 줄여서 한 15 분, 14분 몇 초 이렇게 줄여서 다시 이제 새로운 버전을 만들어 놨어요. 아 그리고 중간에 빼먹은 질문이 하나 있는데 신경 써서 보여주고 싶은 부분? 음. 음. 어 애니메이션 만들면서 네. 음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약간 그 캐릭터의 감정 상태, 약간 내면 이런 거를 좀 집중하고 싶어요. 그 비주얼적으로도 물론 더 잘하고 싶은데 이거는 늘 만들 때마다 좀 더 잘 이렇게 생각을 하긴 하지만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이제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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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정하고 인물 상태 약간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인제 음. 대사 없이도 어떻게 잘 그 상태를 잘 보여줄 수 있는지. 네. 그 대사로 그냥 하면 그냥이 아니라 인제 대사로 처리하면은 쉽게 보여줄 수 있는 장면도 인제 되게 비효율적으로 연출하는 약간 덜 똑똑한 방식일 수도 있고 뭐 말 없이 연출하는 게 막 대단하다 이런 건 아닌데 왠지 저한테는 좀 신경이 쓰이고 다른 작품들 볼 때도 인제 그런 걸 집중해서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인제 음 그 액션 영화 같은 것도 이제 차분하게 표현할 수 있고 평범한 이야기 다루면서도 또 격정적으로 연출을 할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뭐 이런 얘기는 이런 분위기 뭐 이렇게 정해진 게 아니고 이제 큰 그 덩어리 분위기로 봤을 때 어떤 영화라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분위기 만드는 것을 좀 신경을 쓰는 것 같습니다. 음. 맞아요. 그 실제 인물들의 뭐 표정까지는 아니더라도 애니메이션만이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이 감독님이 얘기하신 그런 비언어적인 표현
이라는 생각도 들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심리 묘사에 좀 더 탁월하게 연출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감독님 혹시 슬럼프가 있었나요? 있을 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슬럼프라기보다 이제 뭔가 잘 안 될 때 아니면 뭐 하기 싫을 때 그게 슬럼프군요. 제가 말을 풀어서 했군요. 슬럼프? 그것이 하기 싫을 때, 잘 안 될 때. 네. 아니 보통은 인제 뭔가 시작을 인제 일단 들어가면은 인제 쭉 앉아서 잘하는 편이에요. 끝을 잘 내고 데드라인도 잘 맞추고 밤을 새서록 그냥 다 하고 잘하는데 시작할 때까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런 분들 꽤 많은 것 같지만. 근데 그 끝을 무조건 내야 된다는 그 강박이 오히려 그 시작을 어렵게 만드는 것 같기도 해요. 시작하면 얼마나 힘들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뭔가 좀 더 잘 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인제 뭔가 반드시 해야 되는 작업이 돼 버리면은 그게 인제 또 약간 연료가 되잖아요. 제가 움직이는 연료가 되잖아요. 그래서 억지로 약간 그런 상황을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인제 그것도 잘 통하지 않을 때는 완전히 다른 작업으로 잠시 한눈을 팔려고 해요. 잠시 인제 거리를 두는 시간을 가지려고. 예를 들면은 지금 작업해야 되는 거보다 좀 더 간단한 일을 한다거나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작업 같은 걸 받아 가지고 해 버린다거나 그걸 먼저 하고 하면은 약간 뭔가 기름칠되는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거든요. 기분이라기보다 인제 뭔가 시작이 어려운 상태를 좀 이렇게 완화시켜 준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뭔가 이렇게 작업 간의 전환이 되는 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저는 요즘에 오히려 말이 계속 있는 영상들을 편집을 하니까 아까 감독님이 얘기하신 단순 반복 노동이 너무 그리워지는 거예요 맞아요. 지금. '아 음악 들으면서 그냥 선을만 이렇게 그리고 싶다.' 근데 음악을 못 듣고 계속 영상을 분석을 해야 되니까 '아 도망가고 싶다.' 그래서 아까 약간 도망갔다 왔어요. 그래도 인제 끝을 낸다는 게 중요하니까 끝은 잘 내니까 뭐 그걸로 된 거 아닐까요? 네. 어떻게든 마무리. 근데 아니 저 여기도 썼지만 제가 끝은 냈는데 공개를 못한 작품들이 좀 있긴 있어요. 네. 몇 작품 정도 있나요? 한 두 작품 반 정도로 하겠습니다. 반은 뭘까요? 두 작품은 이제 완전히 인제 사운드까지 다 인제 끝난 상태인데 반은 약간 뭔가 이거는 제 혼자 그냥 작업했던 건데 여기서 좀 별로 말씀드리기 싫네요. 근데 죄송해요. 궁금하게 하고 말 안 해서. 근데 왜냐면 제가 그걸 떠올리면은 내가 이걸 끝내지 않았더니 일단 그 생각이 너무 괴로워져 가지고 괜찮아요, 아니 괜찮아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이걸 얘가 끝낸지 안 끝낸지. 근데 제 기준으로 이건 끝이 아니라는 그 작품이 있어요. 그래서 '아 이거 아니야. 나 이거 절대 아니야.' 이 상태로 계속 지금 공개를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인제 다른 작품 다 완성했는데 공개를 못 하는 거는 인제 그때 제가 만들었던 제 생각 그 당시에 제 생각하고 지금 제가 평소에 하는 생각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이젠 다른 사람이 되어 버려 가지고 음. 그걸 내 작품이다 하고 이제 공개하는 게 좀 애매해진 거예요. 이제 그때 제가 이제 보여주려고 했던 그런 부분들에 지금의 제가 동의를 못 하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음. 그래서 인제 수정을 지금 저의 생각들에 맞춰서 수정을 하면 되겠지만 인제 그러면 애초에 인제 하려고 했던 이야기가 달라지는 것 같아 가지고 예 지금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공개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나. 언제. 그러고 있습니다. 저도 감독님들이랑 이제 종종 작업이 어떻게 마무리됐냐 막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음. 마무리가 안 된 것도 있고 감독님이 음. 얘기하신 것처럼 만드는 중간에 생각이 바뀌어서 마무리를 일부러 안 하는 분도 있는 것 같고 음. 마무리를 했지만
내가 생각하는 결과물이랑은 달라서 조금 계속 보류인 분들도 있고 각각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창작을 하면은 그 짧은 시간 안에 우리가 작업을 하는 게 아니고 꽤 오랜 시간 동안 이 작업 그림을 계속 그리면서 생각을 하니까 그 안에서 좀 변화가 있는 것 같고 그게 나중에 작품이 나올 때도 반영이 되는 게 아닐까 음. 그렇게 공감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또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런 내가 공기를 괴로워하는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그냥 들춰내야지 좀 더 앞으로 갈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아직도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괴로운 경험을 스스로 해야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창피한 것도 해야지 좀 더 열심히 공부도 하고 더 나아지려고 그런 노력을 하지 않을까 맞아요. 싶어요. 작업을 완성한 거 보면 자꾸 부족한 것만 저는 보여가지고 보기가 싫더라고요. 근데 그 마음도 너무 역설적인 거예요. 내가 내 거를 안 아끼면 누가 안 아끼지? 이런 생각도 맞아. 들고 맞아. 그래서 예전에는 되게 부끄러워가지고 일부러 좀 기간을 늦췄다가 아예 필모가 안 쌓이는 경험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 이럴 바에는 차라리 내놓고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겸허하게 받아들이자. 그게 조금 더 음. 건설적인 방향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안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그렇게 깨달은. 어, 이렇게 맞아요. 이렇게 배우면서 그러니까 나이 들어가네요. 우리 할머니 될 때까지 작업할 근데 거야. 뭐 네, 맞아요. 뭐 근데 막 내 마음에 쏙 들어가지고 또 공개한 작품도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다 맞죠. 포기하는데 어느 정도는 포기를 해야 이제 공개를 하고 또 다음 거를 하니까 계속 조금씩은 포기를 하더라도 이제 끝내는 게 맞아요.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계속 다음 챕터로 넘어가는 게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혹시 그럼 반대로 뿌듯한 순간은 언제인가요? 내가 이래서 애니메이션을 만들지! 하는 그런 순간? 그동안 많은 작품을 만드시면서 가장 뿌듯했던 순간 혹시 기억나는 거 있나요? 네, 뭐 다 비슷하실 텐데 뭔가 이제 보는 사람과 내가 통했다라는 느낌 받았을 때 그리고 뭐 결과가 영화제 같은 데서 이제 뭐 수상을 하거나 그런 결과도 좋고 한데 이제 그런 관객과 통했다는 느낌하고는 좀 다른 기쁨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리 다루고 이제 사운드 붙이는 순간은 항상 뿌듯했어요. 그러니까 어색한 기억이 납니다. 소리에 관심이 많아서. 맞아요. 뭔가 이렇게 생명을 불어넣는 작업. 어떤 목소리에 목소리를 넣어주는. 네. 그리고 여기는 쓰지 않았지만 이제 수상 같은 거 하면 이제 상금이 있잖아요. 상금이 있는 수상을 했을 때 뿌듯하죠. 아주 뿌듯합니다. 중요하더라고요. 뿌듯함을 넘어서는 어떤 감정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이거 거의 생존 문제인데요. 그렇죠. 네. 그렇고, 나의 생존에 도움이 되는. 네. 여기는 뭐 멋있는 말을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말해버리네요. 저 그래서 네. 그 전에 노경모 감독님이랑 인터뷰할 때도 네. 그런 생각을 했는데 물론 상 받으시는 분들 보면 되게 부러울 때가 있거든요. 노경모 감독님 받으시는 거 보면서도 아 너무 부럽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 해 연도 다음 연도인가 다른 분들이 받으면서 이제 다음 작업을 할 수 있는 힘이 된다라는 거를 되게 공통적으로 들은 한 해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 이게 진짜 돈을 떠나서 사람들이 계속 일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거구나라는 게 갑자기 느껴져 가지고 되게 뭔가 이렇게 같이 뿌듯한 마음으로 보게 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것도 있죠. 아니, 제가 지금 방금 상금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말씀해 버리시면 제가 어떻게 됩니까? 그거. 그럼 이러면 또 뭐 하는 거지? 이러면 음, 또 GV에서 있는 빌런 같이 나는 그런 마음으로 상을 받는 게 아닙니다. 이러면서. 아니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근데 저 솔직하게 말할 수 있어요. 상금 중요합니다.
그럼요. 아니, 저도 말은 이렇게 해놨지만 저는 돈이 제일 네, 좋습니다. 아니 제가 이제 처음에 이거 갑자기 떠올라서 말씀드리는데 처음에 이제 아프지 않아 만들고 어디 영화제에서 수상했을 때 한 감독님이 오셔서 저한테 지금은 상 받는 게 좋겠지만 나중에 상금이 중요해집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사실 공감하지 못했거든요. 제가 어? 상금이 뭐 그렇게 중요한가? 이랬는데 이제 막 10분짜리 영상을 만들면서 1년을 쓰고 막 2년을 쓰고 이러다 보니까 아 이거 물론 상도 중요하고 나한테 이제 동력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 이거 아무 대가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막 이러면서 좀 점점 현실적으로 되는 것 같아요. 시간이 아직 시간을 그 단축하는 방법을 제가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그 시간 쓰는 만큼 이제 저희는 생활랑 딱 직결돼 있는 거잖아요. 물론 다른 일도 하면서 하고 있긴 하지만 지금도 돈 중요하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저도 그래서 말은 음, 뿌듯하다고 해놨지만 돈 주세요. 음, 돈 필요해요. 돈도 주시고 뿌듯함도 돈이 제일 주세요. 좋아요. 우리 둘 다 가질 수 있습니다. 돈을 받으면 뿌듯해질 수 있어요. 돈 주세요. 맞습니다. 누구한테 하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독님은 그 장르 불문하고 좋아하시는 작품들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어, 좋아하는 거 되게 많아요. 뭐, 어, 옛날 만화들도 좋아하고요. 요즘도 물론 좋은 작품들이 많지만, 오래된 일본 만화들부터, 그러니까 진짜 아무것도 아닌 별거 아닌 주제를 다룬 그런 단편들도 좋아하고, 그리고 주성치 영화, 주성치 영화 좋아하고, 요즘 분들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주성치가 누구야? 네, 아시나요? 휘린 네, 감독님? 알죠. 근데 작품을 많이 본 건 아니고 그분의 개그 코드는 알아요. 그래서 이제 좋아하는 작품 리스트 써놓으신 거 보고 아, 감독님의 개그 요소 어디서 영감받았는지 왠지 알 것 같아. 음, 맞아요. 그런 그냥 영화들도 좋아하고, 또 뭔가 집요한 영화들도 열중해서 잘 봐요. 뭔가. 한 사람 뭐 감정을 되게 막 파고들어서 속까지 다 파내는 막 이런 것도 음, 좋아하고, 블랙 코미디 영화들도 좋아하고, 근데 음. 그런 거 보는 거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막 잘 안 가리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싫은 영화들은 있는 것 같아요. 싫은 영화 어떤 영화요? 싫다기보다는 제가 이제 노 취향. 어, 내 취향은. 보는 게 즐겁지 않은 거, 뭔가 음, 그래픽 이제 3D 이런 게 너무 때려 들어간 영화들 있잖아요. 정말 기술적인 영화들 음, 이런 거 잘 못 보는 것 같아요. 막 보고 싶어서 갔는데 잘 집중이 안 돼서 힘들고 이런 경험 많이 했었어요. 약간 반지의 제왕 이런 거, 반지의 제왕 같은 것도 제가 처음에는 되게 흥미롭게 재밌게 시작했는데 갈수록 제가 음. 집중 못 근데 하더라고요. 이거 갑자기 영화들에. 뜬금없지만 보지는 않았는데 넷플릭스에 드라마 중에 네네 스티븐 해주세요. 연이 최근에 나온 네. 작품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안 봤거든요. 근데 예고편만 봐도 시나리오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네. 네, 그거 보셨나요? 비프 말씀하시는 거죠, 비프. 네, 그래서 심리묘사 하는 거 보면서 이거 감독님도 재밌게 되게 봤어요. 좋아하실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최근에 본 거 해봤어요. 중에 그게 괜찮았던 것 같아요, 저는. 네, 이미 보신 분께 안 본 사람이 얘기해 봅니다. 네, 저도 보겠습니다. 이제 또 쌓아놨다가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이러면서 나중에 이제 넷플을 막 달리는 거예요. 예. 근데 뭐 다른 작업하면서는 못 보는 약간 그런 영화인 것 같아요. 거기서 아, 보면은 이제 좀 몰입해서 보게 되고, 그래서 작업하면서 볼 수 있는 영화는 아니라는 것까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스포는 안 할게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독님의 네. 노동요는 뭐가 있나요? 풀리 노동요, 해주신다면? 네. 노동요, 예전에는 지금도 좋아하는데, 이제 새로운 음악을 계속 찾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전처럼. 예전에는 음악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장르도 되게 다양하게 좋아해가지고, 뭐 작업하면서
일렉트로닉도 들으면서 또 어느 날엔 또 클래식 듣다가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이렇게 빠져드는 뭐라고 해야 되죠? 약간 수학적인 음악 있잖아요. 계속 뭔가 공식 같은 게 딱 느껴지는 음악들. 작업할 때는 그런 게 집중을 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고 평소에는 약간 옛날 음악, 약간 유성기 음악이라고 해야 되나요? 30년대 이런 음악? 이런 것도 듣고 다양하게 들어요. 뭐 저는 락도 좋아하고 일렉트로닉도 좋아하고 옛날 노래들도 좋아하고 클래식도 좋아하고 다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보세요. 이거 좋아하는 게 되게 많으신 분이라니까요. 그래요? 맞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새로운 걸 못 찾으니까 계속 옛날 걸 다시 듣고 이렇게 하는데 다시 듣다 보면 이제 내가 이런 것도 들었구나. 되게 이것까지 좋아했구나. 좋아하는 거 되게 많네. 막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최근에 주로 작업하면서 듣는 거는 음악보다 팟캐스트 듣고 있거든요. 예전에 지대 너비알이라고 약간 유명한 팟캐 있었잖아요. 세 분이서 하는. 혹시 아시나요? 제목만 어디서 들어봤고 제가 뭔가 제대로 들었던 적은 잘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요즘에 막 네 글자로 하는 그 예능 프로그램들, 교양 프로그램들 다 여기서 아마 출발했던 것 같아요. 그 제목 그렇게 짓는 거? 그런 뭔가 원조 주제 같은 정해서 거구나. 예, 전문가들 나와서 이렇게 얘기해주고 막 하는 게 되게 다양한 분야를 다뤄가지고 근데 다양한데 얕게 다룬다고는 하는데 제 기준으로 되게 깊게 다뤘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재밌게 들었던 기억 나는데 아무튼 이제 거기서 나온 분, 독실이라는 분이 있어요. 과학을 다루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나와가지고 요즘에 하시는 과장창이라는 팟캐스트 있거든요. 과학 관련 그런 거 좋아하고 그런 거 듣는 거 과학 팟캐스트라는 소설 같은 거 읽어주는 팟캐스트 그런 거 듣고 있습니다. 작업할 때. 감사합니다. 좋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나중에 작업하면서 이렇게 단순 반복 노동해야 되는 거 있으면은 감독님들이 추천해 주신 거 하나씩 찾아서 들어보려고. 예. 이제 긴 여정을 마치고 버킷이 감독님의 품 안으로 들어온다고 합니다. 돌아온 상아 같은 건가? 그 이후에도 또 작업 중이신 프로젝트가 있으신가요? 작은 새가 그랬다는데 어떤 새야? 새소리 구분하시는 감독님 어느 새야? 이거 좀 약간 직박구리 쪽인 것 같은데요. 어떤 새로운 작업을 준비 중이신 건가요? 잭잭. 아니 참고로 직박구리는 이렇게 짹짹거리잖아요. 아, 그래요? 삑삑거립니다. 직박구리는. 네. 삑삑. 약간 네. 제가 뭔가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막 많은 말씀을 드릴 만한 그런 게 없는 약간 초기 단계인데요. 처음으로 이제 여러 다른 분들하고 같이 공동 작업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작업 덕분에 좋은 분들 만나가지고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실력 있는 분들 만나서. 그래서 여기도 써놨지만 이 기회를 통해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릴 수 있어서 기쁩니다. 그리고 제가 그분들 안 만났으면은 그냥 계속 고민하고 어떻게 돌파하지, 어떻게 여기서 벗어나지 이 생각만 계속 했을 것 같아요. 여기 하운주투스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기회가 작년부터 이렇게 생기니까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폐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아니,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하고 있는데 모르겠네요. 되게 겸손하게 얘기하시지만 되게 부럽습니다. 저는 애니메이션이 어쨌든 혼자 작업하시는 분들이 독립애니 쪽에 많이 있지만 어쨌든 분업을 하든 사람을 모아서 하든 뭔가 동료가 생기면은 저는 그때가 제일 기쁜 순간 중에 하나였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감독님도 이제 초기 단계라 말할 수 없지만 무언가 하고 있는 이 작업 잘 돼서 또 나중에 만나면 좋겠습니다. 하나 맞아. 여기 안 썼던 것 같은데 제가 이 작품 전에 또 완성한 거 하나 있긴 있어요. 단편 작업. 2년 전에 1년 반 전인가? 시작해서
완성하고 이제 사운드만 좀 만지면 되는 작품이 하나 있긴 있어요. 단편. 그래서 오, 그것도 올해 안에 이제 끝내는 것을 목표로 이 작품 본격 시작하기 전에 빨리 해결해서 이제 출품을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 되게 동시에 부지런하게 동시는 하나 끝내고? 아니고 네, 끝낸 지는 됐는데 이제 작년쯤에 이제 출품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이미 벅이 돌고 있어가지고 이제 2년 정도를 이제 돌잖아요, 화제를. 조금 기다리면서 조금 수정도 조금 하면서 이러고 있었던 거죠.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에서 살짝 멈춰 있다가 이제 정리를 좀 하면서 출품을 해야 합니다. 그 단계입니다. 네, 응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또 헛소리를 막 하다 보니까 거의 지금 고영 감독님이랑 2시간 정도 얘기를 하고 네. 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네. 들으신 분들 장하다. 작업하는데 잘 사용됐으면 좋겠다. 우리가 아니 제가 헛소리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감독님이 계속해서 새로운 작품을 만드시는데 이 10년 동안 꾸준히 작업을 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현재 작업을 하고 있는 혹은 앞으로 작업을 하게 될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싶은 분들에게 뭔가 전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까요? 꾸준히 하고 있지만 저보다 훨씬 더 꾸준히 열심히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잘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같이 좀 걱정해 하는 말씀은 건강 조심하십시오. 약간 뭐 엉덩이로 일한다 막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엉덩이도 엉덩이인데 어깨 조심하셔야 됩니다. 갑자기 아파지더라고요. 아, 감독님 지금도 어깨 안 좋으세요? 이제 낫는 단계인 것 같아요. 제가 작년 4월, 3, 4월쯤부터 거의 1년 동안 이런 상태인데 이제 한 반년 전까지는 잠자면서도 아플 정도로 아팠는데 지금은 이제 굳은 걸 풀어야 되는 단계, 이 단계인 것 같아요. 좀 뻣뻣하고 이제 어느 각도로 하면 좀 아픈데 이제 생활은 가능한 이 정도로 많이 나아졌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이제 어깨에도 많이 신경 써서 운동해 주세요. 맞아요. 더 그리고 이상 부품이 돼서 갈려나갈 수 없다. 맞아요. 아무도 안 가는데 나 혼자 가는 거잖아요. 우리 스스로 갈고 있는 거잖아요.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갈기장인. 네. 그리고 뭐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좀 도움을 주고 싶어서 하는 말이라면은 지금 좀 답답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애니메이션 하면서 우리나라에서 우리 우리 그룹처럼 하운즈투스처럼 같이 생각을 모아서 조금씩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만약에 좌절하거나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여기 있다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저도 사실 한 2년 전에 애니메이션 그만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했었거든요. 사실은 고백하자면. 그래가지고 좀 다른 방식들도 많으니까 그리고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어딘가 있을 테니까 너무 좌절하지만 말고 계속 꾸준히만 하면 분명히 방법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뭔가 감독님 작품 보면서도 위로의 감정을 받았는데 지금도 너무 따뜻하고 좋은 말씀을 해주시니 위로가 됐네요. 저도 몇 년 전쯤에 그 감독님 만났을 2019년도 그 해였던 것 같은데 그만둬야 되나 저도 그 고민을 하면서 한번 꺾였던 기억이 나가지고 작업하시는 분들 물론 지금 혼자 하고 있으시겠지만 감독님 말씀처럼 한번 꺾이더라도 계속 작업해서 만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감독님 본인에게 한마디 하신다면? 여기 써놓은 대로 읽어볼게요. 건강을 잘 챙겨라. 운동 좀 다시 하고 해도 매일 좀 쬐라. 라고 답변을 해놨네요, 제가. 이거 부모님들이 하시는 말씀 아닌가요? 네. 밥은 먹고 다니니? 막 이러면서 아침에 일어나니? 씻어? 막 이러면서. 밥은 너무 잘 먹어서 그건 뺐네요, 제가.
여러분 중요합니다. 건강. 네. 저도 너무 요즘에 건강 계속 생각이 돼서 너무 공감이 갑니다. 건강이 자꾸 정신 지배하게 되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진짜. 맞습니다. 자, 인터뷰 한번 마무리해 볼게요. 즐겁게 인터뷰에 참여해 주신 김보영 감독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6월의 애니메이션 아티스트로 모신 김보영 감독님이셨습니다. 감독님의 작품들을 찾아볼 수 있는 링크 또한 영상 아래 준비해 두었으니 많이 찾아주세요. 7월에 모실 애니메이션 아티스트는 정다은 감독님이십니다. 감독님이 만드신 달력과 함께 무더운 여름이 시작되는 7월 찾아뵙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하운즈 투스의 휘린 김보영 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